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지난주 서울역에서 열렸던 윤창중 정치학교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오로지 애국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다가서겠습니다.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윤칼세는 이번 31일까지 문재인 정권이 걸어온 한 해를 종합 결산하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이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짚어보는 시리즈를 연재할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칼세 송년 특별 시리즈 첫 번째, 왜 우리는 문어벙에게 저항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2018년 올 한 해는 문재인이 지난해 5월 10일 얼떨결에 정권을 잡은 뒤 6개월여의 수습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 칼질을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 정권을 거치면서 경험 부족으로 이루지 못했던 수건 사업들을 철저한 반성 위에서 한치의 오차나 시행착오도 없이 능숙하게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실천으로 옮긴 한 해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도의 지능적인 대국민 사기 위장극을 유감없이 발휘한 한 해였습니다. 문재인의 파트너는 한반도 남쪽에서 문재인의 집권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운 김정은이었습니다. 길게 보면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대한민국에서 등장해 주길 학수고대했던 성격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재인과 김정은은 사실상 대한민국 해체 작업에 있어 정치적 운명 공동체처럼 한 몸으로 움직여 온 것은 전혀 어색한 장면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공동으로 목표 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해체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해체라는 최종 목표에 앞서 진행된 팔골 작업의 한 해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땀으로 세우고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문재인 정권을 계기로 완전히 절멸시키는 것으로, 문재인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아닌 1919년이라고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의 뼈대를 해체하겠다는 대단히 심각한 언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건국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모든 국정 운영을 아주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이승만과 미국 주도의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감격적이고도 역사적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새빨간 조작을 신앙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의 이념적 스승 중 한 사람인 노무현은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친일 친미 자본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이념적 불구자에 가깝습니다. 그런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수도를 천도하려는 계략까지 부렸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뒤 퇴임한 뒤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역사를 새겨놓았습니다. 문재인은 새해 20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서 대한민국 어용교수, 언론인, 정치인 등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완성하는 원년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2017년 5월 10일 집권한 후 6개월간의 수련기간, 그리고 2018년 김정은과의 합작에 의한 대한민국 발굴 작업의 해를 거쳐가지고 마침내 2019년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위한 제도적 완성의 해의 수순으로 그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둘째,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의 계략을 추적하게 된다면 문재인과 김정은의 첫 번째 가시적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와 한미연합군에 대한 군축입니다. 여기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적화시킬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수단은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논의 대상에서 이미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적화시킬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수단은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논의 대상에서 이미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북핵 폐기는 애초부터 중대한 논의 이슈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남북 양측 간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무건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북핵 폐기가 남북 정상이나 미북 정상 간 회담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100% 부질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잣대에 동의한다면 문재인이 평양에 넘어가서 9.19 군사합의서를 만든 것은 전혀 충격적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모든 것을 김정일의 승인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김정은 군대로 편입됐다고 봐도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존재인데 한미연합훈련의 이름을 바꾸고 규모도 대폭 줄이게 되면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또는 중국의 한반도 침공 등의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실상 평화유지군, Peacekeeping Force, 평화유지군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게 됩니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다가 스스로 물러선 배경에 대해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이가 14선언 11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평양에 가서는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문재인 좌익 세력이 노리고 있는 것은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 아닙니다. 그들 세력 중에, 저들 좌파 세력 중에 단 한 명도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것은 2000년 김대중, 김정일이가 6.15 선언 제1항에서 언급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검찰과 경찰이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려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목적은 폐지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야간 통행 금지가 1945년 9월 해방 직후 37년간 실시되다가 1982년 1월 해제된 것 이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들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와 공산당을 허용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미 형해화가 된, 이미 사문화가 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만약 폐지하게 된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거의 비슷한 태풍을, 그런 수준의 태풍을 한반도에 몰아올 것으로 저는 내다봅니다. 문재인은 2018년 이런 것들을 거의 동시에 가시화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으로 올라가서 미국과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격 합의한 군사 분야의 합의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광화문, 대한문, 서울역 일대에서 진을 치고 있는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이 거세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연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에 저항하지 않고 낙담해서 광장과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광화문 광장과 대한문과 서울역을 장악하지 않고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왜 문재인을 거부하고 저항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